자, 마켓워치는 아직은 너무 안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관세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마켓워치가 설명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기라든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를 레버리지로 쓰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중에 이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어제 인터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협상을 원하는 모든 국가의 10% 기준 관세 부과하고 중국의 125%로 인상한다라는 내용 다 알고 계실 텐데 문제는 이겁니다. 부문변 관세는 유지한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25% 관세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시장 산업재로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비율을 가져가는 제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이제 수압 관련된 행정 명령을 한 뒤에 역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굉장히 기자들이 질문이 많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끝났다라고 사실 직접 이야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주식시장 역사상 가장 큰 상승세였다고 자평을 하는 모습도 가져가기도 했는데 추가 관세는 아직은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오늘은 빠지는 모습 가져갑니다. 추가 관세를 더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반발, 그러니까 보복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버드 교수는 10% 관세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없던 걸 만든 거니까. 그런데 세상의 종말보다는 낫다. 라는 이야기를 남기면서 지금 시장이 어제부터 오늘 조금 기대감을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었고요. 자, 90일을 유예를 했지만 미국 관세는 여전히 역대 최고치다라는 오늘 기사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블룸버그 거고요. 고율 관세 부과에서 손회를 했다. 그리고 10%의 기준 관세로 인하했다라는 소식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145% 확인이 됐는데요. 하지만 평균 관세율이 여전히 2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에 부과하는 관세가 아직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등이 있기 때문에 평균 관세 24%, 취임 이후에 22%포인트가 올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외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2%대였는데 취임한 이후에 22%가 늘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블룸버그는 이제 미국 경제 영향 여전히 이 관세 내리기 이전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18년 당시와 같이 2, 3년에 걸쳐서 GDP 떨어지고 인플레는 오를 것이다라고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서 봤고요. 퍼시픽 인베스트 세계 최대 채권 투자 업체인 티파니 와일딩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인 금리는 여전히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을 것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경기 침체 가능성 50대 50이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충격 1920년대, 30년대 이후에 최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실효관세가 유지되거나 인상될 경우에는 경기 침체, 단기 인플레이션 급등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오늘 분석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중단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조치가 종전 관세 조치에 복귀가 되느냐 마냐의 열쇠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어떻게 화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